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인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신격호.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은둔형 리더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야, 이거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거 굉장한데? 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특별히 롯데라는 그룹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 해서 롯데가 왜 롯데예요? 그 신격호 회장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도서 중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걸 정말 감격 있게 읽었나 봐. 괴테. 그래서 그 괴테의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지, 샤롯데. 샤롯데에서 롯데라는 이름을 따와서 회사명으로 정한 거야. 이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도 또 간략히 좀 얘기를 해줄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인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신격호야. 그래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은 그러면? 정주영 그렇지. 선생님. 또? 포함 이병철 선생님. 그렇지. 그런 분과 사실 거의 필적할 수준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은둔형 리더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은둔형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안 알려지긴 했지만, 야, 이거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거 굉장한데? 라는 분이 또 이분이야. 좀 설명을 좀 할게. 이분이 1921년생이더라고. 경남 울주군에서 태어났어. 근데 태어날 때 뭐 10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거야. 이거 책임감이 막중했겠네요. 그렇지. 책임감도 막중했는데, 근데 이 신격호 회장이 이 책임감뿐만 아니라 이분은 울주군의 진짜 옛날 농촌 마을이지. 거기서 태어나서 본인이 거기에 계속 있기에는 어마어마한 열정과 포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본인이 울주군에 있다가 그 당시 지금의 울산에 해당되는 울산으로 넘어와서 울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으려면 또 굉장한 본인의 의지가 필요했겠어요. 맞지. 특히 울주군에서 또 울산까지 넘어온 거잖아. 그 얘기는 본인이 나 뭐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런데 배워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저기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어. 거기에서 도축과 관련된 일을 직접 실습하려고. 이 사람이 나온 학교가 농학이거든. 농업 소학교. 그래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실습을 하고 다시 돌아왔네. 그래서 소, 돼지 이런 가축과 관련된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찼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또 결혼을 했거든. 노순화라는 분하고 결혼을 해서 딸도 제일 먼저 낳았어.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아빠는 아무리 봐도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큰 곳에 가서 뭔가 이것저것 좀 배워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일본 유학을 가겠다. 그 당시에 큰 곳이라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일본 유학이라는 건 지금 미국 유학 가는 것보다 더 큰 용단이 필요해. 어마어마한 결단인 거야. 그런데 본인은 하여튼 거기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좀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생각을 해봐. 아까 울산 울주에서 태어나서 간신히 있는 소학교에서만 졸업하고 말았던 그 상황이라면 일본 유학 간다고 뭐 도와줄 수가 있겠어? 힘들죠. 없어. 근데 이분이 내가 정확히 일본에 체류한 연도를 확인해 봤거든. 확인하고 왔는데 41년부터 초창기 46년까지 도쿄에서 공부하러 간 거야. 그 당시에. 근데 41년부터 46년이면 어떤 상황인지 알아? 일본이 패망하는 그런 맞아. 그림이죠. 계속해서 도쿄 시내가 폭격을 당해서 대공습. 그렇지. 그래서 도쿄 시내가 그 당시 어떤 상황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 미군이 원자탄 투하한 데가 어디야?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그렇지. 그럼 우리 상식에 반하지. 일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면 일본 수뇌부가 있는 도쿄라든가 또는 오사카라든가 또는 교토 이런 데 타격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타격을 안 했느냐? 이미 폐허가 됐기 때문이야. 도쿄는 워낙 공습을 많이 당해서 거기 또 쏘는 건 이건 맞은 데 또 때리는 거 있잖아.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쿄가
그 원자탄 떨어뜨리는 타격지가 아니었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실 이 당시 이 시점에 한국인, 조선인이 일본에 혈혈단신 공부하러 가겠다라고 갔던 그 신격호가 그 당시 일본 도쿄에서 누렸던 삶의 질이라는 건 이거는 진짜 그 누구도 상상을 못할 수준일 거야. 아, 살아있으면 다행인 거죠. 맞아. 절대적인 기아에 허덕였을 거고, 이분이 그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선택했던 알바가 처음 했던 건 우유 배달이었고, 그 다음에는 물건 날아주는 일도 했었고, 쉽게 얘기해서 허드렛 일이란 허드렛 일은 하나만 한 것도 아니라 뭐 투잡, 쓰리잡이 아니라 5잡, 6잡, 7잡을 했던 사람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때는 일본인들조차도 식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정말 어려웠다라는 그 증언들이 많아. 그러면 일본인들 스스로도 먹을 걸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기아에 허덕였던 기록들이 남은데, 이영만리 조선에서 온 사람들을 누가 챙겨줘? 아유, 안 없죠. 챙겨줘. 근데 놀라운 게 있어. 이 정도 초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일단 뭘 잠깐 중단해야 되냐면 학업이지. 근데 학업을 중단 안 해. 나 이거 진짜 여기서부터 감이 안 와. 대단한 의지네요. 그래서 이분의 최종 학력이 와세다 대학교. 정말요? 이 사람의 최종 학력이 와세다 대학이야. 불굴의 의지네요. 불굴의 의지. 응용화학과 졸업으로 나와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워딩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이 당시에는 와세다 대학교가 아니라 와세다 실업고등학교야. 공업고등학교 같은 거야. 그런데 그게 그 당시 와세다 대학이 없는 거야. 우리 보성고등학교하고 뭐 이런 게 나중에 고려대학이 되는 것처럼. 보성전문학교. 그렇지. 그리고 딱 졸업을 했어. 이분이 제일 먼저 설립한 회사가 있어. 근데 이 회사의 이름도 이 사람이 얼마나 학구파였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 이름이 뭐냐면 히카리 특수화학연구소야. 요즘은 회사가 워낙 지식경제니 고부가치 산업이니 해서 연구소를 부설로 갖고 있거나 무슨 랩, 뭐 안랩처럼 이런 게 요즘의 트렌드잖아. 그런데 이분은 회사를 무슨 상사, 무슨 물산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이때 연구소라는 이름을 회사 상호에 걸었어. 본격적으로 롯데껌 연구를 하시려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또 뭐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 비즈니스맨이야. 타이밍을 볼 줄 알고. 전쟁이 끝났잖아. 그럼 군인들이 여러 장비라든가 군인들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겠지. 그러면 군에서 쓰던 물자가 남아돌거나 군에서 버리는 물자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군에서 버린 폐유, 이 폐유를 사다가 거기다 첨가물 좀 넣고 여러 가지 그 기초적인 화학약품 넣어서 뭐 만들었다? 쉽게 얘기해서 비누 만든 거야. 그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됐겠어? 초대박을 친 거야. 그리고 나서 원래 일반인들이면 그 사업에서 대박 치면 그거만 한다. 안주하죠. 안주해. 근데 이분은 됐어. 이걸로 일단 내가 사업할 종잣돈 마련했어. 그럼 나는 이제 제대로 사업해 볼래 해서 그때 롯데라는 이름으로 설립하게 된 거야. 일본에 그 당시 엄청난 제과 회사 두 개가 있어. 메이지 제과랑 모리나가 제과, 이 두 개 회사인데 이 두 개 회사가 일본의 제과 회사 양강 정도다 이렇게 보면 돼. 야, 우리 롯데가 쟤네들을 처음부터 이기긴 쉽지 않고 틈새 시장을 생각하자 생각한 게, 그때 그래서 생각해낸 게 껌이야. 그래서 이 롯데 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 메이지 제과나 이런 제과하고 또 그냥 또 이제 경쟁을 하려니 앞이 깜깜하잖아. 뭔가 난 더 돈을 빨리 벌어서 나도 이제 제과도 제대로 스낵도 만들고 그 다음에 쿠키도 만들고 뭐 빵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껌 팔아서 언제 이걸 하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또 신격호의 불굴의 의지가 나와. 처음에 그 직원 10명하고 어떻게 자기 껌을 공급하기 시작했냐 하면, 원래 우리 식품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3명이 여기 공장 차렸어. 그래서 껌 팔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런데 이 껌을 전국에 있는 모든 편의점에 납품하려면 제일 먼저 고민이 되는 게 뭐야? 유통망? 유통이야. 맞아.
이걸 어떻게 부산에 있는 편의점, 광주에 있는 편의점, 대구에 있는 편의점에 납품할 수 있지? 우린 못한단 말이야. 그럼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게 뭐냐면 중간 유통상인들을 찾게 돼. 근데 내가 바로 대구, 부산, 뭐 광주 이런 중간 거기에 총판 같은 데를 바로 찾을 수 없으니 거기 총판을 컨택해줄 또 중간 유통상인을 또 만나야 돼. 그러니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해진 그 껌 값에 그 유통 구조가 다 붙다 보니 실제 롯데 재고가 떨어지는 마진은 극히 작아지는 게 일부겠지. 약해지죠. 그래서 신격호가 그때 뭐라고 어떤 짓을 했느냐? 내가 직접 하자. 빙고. 그래서 자전거랑 오토바이로 모두 직송을 했어. 그 시대에. 그 시대에. 그러니까 직원 10명도 이게 리더십도 있는 거야. 설득을 한 거지. 야, 우리 한번 대업을 이뤄보자. 어떻게 해요? 직접 갖다 줘. 자전거로요? 어디 그 천안에 갔다 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물론 처음부터 전국 유통을 하진 않았지. 본인이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는 곳에 최대 반경까지 직접 갖다 준 거야. 여기 껌 2총만 더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전거 페달 밟고 가는 거야. 정말 이 불굴의 의지라는 게 일본 유학 갔던 시절부터 여기까지 왔었을 때 이게 일반인으로선 나 같은 사람으로서 상상이 안 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른 제과회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마진율, 수익률을 기록해서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바로 가게 돼. 불과 몇 년 만에.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게 또 헛배 부르게 만든 과자를 출시하자. 뭐겠어? 우리 가끔 허기질 때 뭐 하나만 살짝 먹으면 좀 배부른 느낌 있는 거. 초콜릿? 초콜릿. 야. 그때 롯데제가 만든 초콜릿 브랜드가 아직까지 나가지. 가나? 야, 오늘 컨디션 좋은데? 네. 아니면 원래 주력이 식품이세요? 껌 다음에 만든 물건인 거야. 그런데 이때는 정말 사운을 건 것 같아.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 일본의 TV 3사에 그 한 달 동안 광고를, TV 광고를 몇 번 때렸냐면 500회를 때렸어. 이야. 채널 돌리면 모두 가나 밀크 초콜릿 광고가 나오는 거야. 번 돈을 다 광고 때려 부었구나. 때려 부었어. 근데 요 전에도 이분이 어마어마한 승부사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롯데껌. 우리 롯데 하면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게 뭐냐면 여배우들이 저 미스 롯데 출신이에요. 예, 뭔지 맞아요. 알지? 예, 맞아요. 그런데 이 미스 롯데 선발 대회를 바로 1950년대 일본에서 껌 처음 팔기 시작할 때 그때 시작한 거야. 이러한 정말 딱 찌를 때 정확하고 파격적이고 공격적으로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번 돈을 나를 알리기 위해서 다 썼구나. 그렇지. 롯데를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 이것도 일본 내부에서도 모두 난리가 난 일이야. 일본은 프로야구의 미국 다음에 본고장이야. 그렇죠. 그런데 롯데가 뭐 있어? 지바 롯데. 롯데 오리온즈라고 부르지 그 당시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롯데 자이언트고. 네. 야구 중계만큼 신문에 계속 보도되는 거 없거든. 그리고 야구 중계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롯데 나오니까 이거는 시너지가 생기는 거지. 바로 그래서 신격호는 진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한 경영의 신으로 불리울 만큼 급성장했고 정말 처절한 어떤 승부사적인 기질을 보였던 사람이야.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런 정도 되는 인물이면 그 신격호 회장님이 만약에 우리 옆집에 살았다고 쳐봐. 그 사람이 날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 한심해 보이는 거야. 내가 자학을 하려는 게 아니야. 한심해 보이는 거야. 일반인들을 보기에는. 게으르다. 아니, 사지 멀쩡하고,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아직까지 자고 있지? 왜 일하고 왔으면 집에 와서 공부하면 되는데, 왜 TV 보고 누워있지?
이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아, 있어요. 요즘 얘기하는 그 꼰대하고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맞아. 네. 사실 이번 방송 때문에 저 박 교수 저 꼰대였구만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 내가 사실 우리 저번 방송 끝나고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 얼마까지 자세히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랬었잖아. 네. 사실 카메라 끄고. 이게 사실 우리 지금 세태하고는 좀 안 맞지. 이런 지나친 익스트라 오디널리한 사람의 비범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에선 귀감을 삼고 내가 그 사람을 쫓아해야지가 아니라 아이고 참 그래 막 이런 게 좀 솔직히 더 많아.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주저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던 경영자가 있다는 거를 난 좀 알리고 싶었는데 이분이 덜 알려진 거야. 덜 알려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겠어? 은둔의 리더십. 은둔의 리더십이 왜 생겼겠어? 제1교포라서. 맞아. 일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바로 기업가잖아. 그렇죠. 그럼 한국 정서에서 롯데라는 회사는 결국 뭐 일본 기업인 거야? 거기 총수는 뭐 한국말보다 일본말이 더 자유로운 거야? 그리고 자식들이 다 일본에 있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부담되는 일이잖아. 또 반대로 일본에서도 대표가 한국 사람이야? 조센징이야?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업력, 업적, 그 다음에 능력, 처절함 이런 것들을 이게 CEO 어떻게 보면 마케팅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를 스스로 안 한 게 하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비범한 사람은 아까 말했잖아.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야 네가 무슨 최선을 다해. 네가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야. 최선 다 해보긴 했어? 이거.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 그런 소리가 나와. 진짜 내가 그 비슷한 반열에 계신 분 한 분을 살아 계신 분을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이 보기에는 아니 왜 사지 멀쩡한데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살까 이렇게 보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분은 어떻게 했다? 입을 닫았어. 왜?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 그냥 같이 살고 싶었던 거거든. 그런 사람에게 하나하나 다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피곤해요. 나도 그 회장님 간간히 안 보지. 자, 그래서 이 은둔의 리더십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이 안 알려졌어. 그런데 누구한테 알려졌느냐? 바로 한국에 알려졌지. 우리 한국은 어떻게든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중반까지 먹고 살아보자. 우리도 좀 이제 경제 발전 해보자. 그런데 외국에서 원조 받고 차관 얻어오고 이거 이제 한계가 있거든. 이제 60년대 들어서는 원조도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돈 빌려다가 뭔가 이게 사업 좀 해보고 경제 개발 좀 해보자라고 하지만 더 좋은 게 뭐겠어? 빌리는 게 아니라 한국에 투자를 해줄 누군가 찾으면 되잖아. 그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 옆에 일본도 있고 그 당시 대만도 있고 좀 쟁쟁하면서 그 한국 전쟁 같이 피해도 없이 계속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나라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 차선책이 뭐겠어?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포들 중에서 혹시 사업에서 돈 번 사람 없어? 했는데 바로 밑에 일본에 급성장하고 있는 라이징 스타가 한 분 계셔. 레이더망에 걸렸구나. 그렇지. 바로 신격호 회장이야. 그래서 신격호 회장은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이었어. 저 사람에게 어떻게든 우리 모국에 투자를 좀 유치시켜 보자. 자, 그래서 롯데 호텔이 얼마나 대한민국 정부의 파격적인 특혜를 보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부터 해줄게.